새벽 3시 정자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똑똑똑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고리가 덜컹덜컹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현관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할머니 저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집안 가득 감돌고 있었죠. 할머니는 전화기를 찾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그때 뒷문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수였어요. 할머니네 집 관리를 도와주는 청년이었죠. 진수야? 이 시간에 왜? 할머니가 말하려는 순간 진수가 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집안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할머니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진수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따라 나섰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물었지만 진수는 대답 대신 할머니를 골목 끝 작은 카페 처마 밑으로 데려갔어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올게요. 할머니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진수가 이 시간에 할머니 집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위험한 사람들이라니. 진수가 뒤돌아서는 순간 할머니는 그의 허리에 뭔가 반짝이는 걸 봤어요. 혹시 칼인가요? 진수는 할머니 집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거실 창문 틈새로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정말로 2명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거실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할머니 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도둑일까요? 그 순간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할머니의 아들 준노와 며느리 미란이었어요. 준노는 할머니의 통장이 들어있는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미란이는 할머니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죠. 그들이 찾는 건 분명 할머니의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몰래 찾고 있는 걸까요? 진수는 급히 할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야 할까요? 누구야? 도둑이야? 할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어요.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진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잠깐 너는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열쇠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지? 진수는 당황했어요. 그건. 그리고 너는 왜 이 시간에 우리 집 근처에 있었던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너도 그들과 한패인 거 아니야? 순간 할머니는 진수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모든 게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진수가 갑자기 나타난 것, 집안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그 반짝이는 것까지. 할머니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진수가 급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어요. 비 내리는 새벽 할머니는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인 의심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사실 며느리 미란이와의 관계는 예전부터 쉽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했거든요. 특히 돈 문제로는 자주 다퉜어요. 미란이는 할머니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못마땅해 했죠. 어머니 이제 우리도 독립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의 적금 만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이상했어요. 미란이가 자꾸 할머니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던 것, 보험 얘기를 자주 꺼냈던 것. 심지어 지난주에는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셨어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할머니는 그때는 단순히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 준노는 어떨까요?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들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 할까요? 아니야, 준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는 계속 자신을 달랬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제발 들어보세요. 진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할머니를 도우려는 거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진수의 절박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럼 너는 대체 누구야? 왜 우리 집 열쇠를 갖고 있는 거고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었던 거야? 할머니가 따지듯 물었어요. 진수는 깊은 숨을 쉬고 주머니에서 작은 신분증을 꺼냈어요. 사실은 저는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탐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의 먼 친척분께서 의뢰하셨어요. 며느님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하시면서 할머니를 보호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먼 친척이라니. 누구야? 할머니의 고모님이세요.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며느님이 친정어머니 일로 소문이 났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진수의 설명을 들으며 할머니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허리에 차고 있던 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이거요? 진수가 허리에서 꺼낸 건 칼이 아니라 작은 녹음기였어요. 증거 수집용이에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실 며느님에 대해 더 심각한 얘기를 해드려야 해요. 더 심각한 얘기라니? 며느님의 친정어머니 말이에요.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보험금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진수는 말을 멈췄어요. 계속 말해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단호함이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약을 많이 드셨다고 해요. 우울증 약이었는데 과다 복용으로. 그런데 그 약을 누가 챙겨드렸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보험금은 며느님이 다 받으셨고요.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미란이가? 더 무서운 건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수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며느님의 첫 번째 시어머니 말이에요. 첫 번째 시어머니라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미란이가 재혼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네, 며느님은 재혼이에요. 첫 번째 남편의 어머니도 2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역시 보험금을 받았고요. 그 남편도 얼마 뒤에 교통사고로.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준노도 위험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진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드님도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뭐라고?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의 통장 관리, 그리고 오늘 밤의 일까지. 아드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할머니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준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착했어.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진수는 더 충격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낸 거예요. 이 사진 보세요. 사진 속에는 준노와 미란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이 남자는 보험 브로커예요. 준노 씨가 할머니 모르게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수익자는 모두 준노 씨와 며느님으로 되어 있고요.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최근 준노의 행동들이 모두 설명됐거든요. 평소보다 자주 용돈을 달라고 했던 것,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던 것, 그리고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던 것들 말이에요. 우리 준노가 정말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죠. 뭔 소리야?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여기도 없네. 도대체 어디에 숨겨둔 거야? 미란이의 목소리였어요. 서두르자. 할머니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 준노의 목소리도 들렸죠. 진수는 휴대폰으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보,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벌써 세 번째인데 또 실패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알아.
이번에는 확실히 해. 약도 더 강한 걸로 준비했으니까.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 부동산만 해도 10억은 넘어. 보험금까지 합치면. 쉿, 소리 내지 마. 누가 들어. 진수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죠. 하지만 문제는 할머니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였어요. 다음날 진수는 할머니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면 그들이 더 조심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들이 와서 뭘 권하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이는 척하는 거예요. 저는 숨어서 모든 걸 기록할게요. 진수는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거실, 할머니 방, 심지어 부엌까지 모든 곳에 말이죠. 혹시 정말 위험해지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진수가 할머니에게 작은 비상벨을 줬어요. 그럼 제가 즉시 들어와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들이 왔네. 반가워. 할머니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미란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글쎄, 별 말씀 안 하시더구나.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아직 그런 걸 생각할 나이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란이의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바로 그때 미란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 서류들의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모두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서류를 보니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까지 있었죠. 이건 내가 서명해야 하는 거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어머니. 그냥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준노가 펜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재산이 그들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라도? 미란이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미란이는 이미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약 드세요.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미란이가 내민 약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진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친정어머니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이 약, 뭔 약이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비타민이에요.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 준노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약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물부터 좀 가져다 줄래? 목이 말라서. 미란이가 부엌으로 물을 가지러 간 사이 할머니는 재빨리 그 약들을 휴지에 싸서 숨겼어요. 자, 어머니. 물 가져왔어요. 미란이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다른 약을 입에 넣는 척했어요. 고마워, 며느리.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미란이와 준노의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직 괜찮으세요? 미란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응? 뭐가? 할머니가 모른 척 대답했어요. 준노와 미란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걸 보며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독을 먹이려 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미란이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죠. 할머니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히 그 약에는 뭔가 위험한 성분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 너 첫 번째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지? 미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왜 갑자기요?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친정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셨다던데? 준노와 미란이가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할머니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준노가 말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했지?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미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증거가 다 있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 몰래 가입한 보험들, 그리고 오늘 먹이려던 그 약까지 말이야. 준노와 미란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엄마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준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특히 며느리 너 말이야, 미란이. 할머니가 미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미란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과도를 하나 들고 왔어요.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었을 텐데. 미란이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진짜 위험을 느꼈어요. 진수가 준 비상벨을 누르려 했지만 준노가 먼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빚이 너무 많아서. 준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포기가 섞여 있었어요. 준노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 엄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 미란이 말대로 해야 해. 준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미란이가 과도를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다. 손들어.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미란이는 깜짝 놀라 과도를 떨어뜨렸고 준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움직이지 마.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그 뒤로 진수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야. 어떻게? 할머니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했어요. 오늘 위험할 것 같아서요. 진수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란이가 끝까지 발악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증거품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약물 말하는 거요. 이미 성분 분석 끝났어요. 시사량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더군요. 할머니가 숨겨둔 약을 진수가 미리 경찰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준노는 체포되면서도 계속 변명했어요. 엄마,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빚? 할머니가 의아해했어요.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도박빚이 3억이 넘더군요. 그래서 이런 일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며느리분이 인터넷에서 독성 물질 구매한 기록이에요. 화면에는 미란이가 여러 차례 위험한 화학물질을 주문한 내역이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할머니 명의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해요.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준노 씨가 할머니 몰래 대출받은 내역이에요. 할머니 집을 담보로 해서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네, 이미 2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만약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보험금으로 모든 빚을 정리하고 남는 돈까지 가져갈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진수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할머니,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미란이 씨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인데 형사가 보여준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 타깃은 이미 정해놨어. 할머니는 그 메시지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타깃이라니? 미란이 씨가 이미 다른 독거노인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쇄 범죄를 계획한 거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미란이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어요. 미란이 씨의 본명은 이순희입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1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미란이의 범죄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가명을 사용해서 여러 노인들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첫 번째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같은 방식이었어요. 진수가 분석하며 말했어요. 더 무서운 건 미란이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준노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드님은 처음에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도박빚 때문에 결국 공범이 되고 말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엄마도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했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3개월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피고인 이순희, 일명 미란이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미란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죄예요. 증거가 불충분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독성물질 구매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머니 집에서 녹음된 대화까지. 준노는 법정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처음에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알게 된 후에도 막지 못했어요. 빚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죠. 준노야. 엄마는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줬을 텐데. 왜 이런 길을 택했니?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이순희에게는 무기징역을, 피고인 김준노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난 후 할머니는 진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안전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진수야,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할머니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6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진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가족인 거구나. 그리고 진수 같은 사람이 진짜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수는 탐정 일을 그만두고 할머니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그 카페에 가서 진수를 도와주며 시간을 보냈죠. 카페 이름은 새벽의 희망이었어요. 그 끔찍했던 새벽을 희망으로 바꾸자는 의미였죠.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수뿐만 아니라 카페에 오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거든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